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립선 방광TV 일중환연 손기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방광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원인이 무엇이고 완치는 가능한지 저희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광이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방광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불필요한 수분이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기능들은 방광 근육의 특수성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방광 근육은 평활근이라는 불수의 근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주 탄력이 좋은 근육이지만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완과 수축이 반복되면서 소변을 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력이 좋은 근육이 염증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탄력을 잃게 되면서 빈뇨나 잔뇨감 등 소변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방에서는 방광염을 어떻게 해석하고 치료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방광염을 소변을 자주 보는 소변 빈삭,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요불리, 또 소변이 막혀서 나오지 않는 융패,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져서 나오는 임병 등의 범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상들은 원기가 허약해서 발생하면서 기본적으로 신장과 방광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광염의 치료는 열을 내리는 청열, 또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수, 하초의 습열을 없애고 결석을 제거하면서 소변 볼 때 찌릿찌릿 아프거나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시원하게 나가지 않는 병증을 제거하는 통림, 또 염증을 없애는 항염 치료의 원리에 입각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광염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 특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방광염은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급성 방광염, 만성 방광염, 과민성 방광, 간질성 방광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근만성 방광염을 설명드리면, 흔히 오줌소태라고 불리는 방광염은 염증으로 인해서 방광에 다양한 자극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배뇨 시에 찌릿찌릿한 통증과 하루에 10회 이상의 잦은 소변, 또 소변을 참기 어려운 급방뇨, 절방뇨,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은 잔뇨감 등이 특징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야간뇨가 심해지고 하복부와 골반의 통증이나 때로는 혈뇨나 혼탁뇨가 나타나서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방광염은 주로 여성분들에게 발생하고 주로 대장균이나 요도염균 같은 세균성인 경우가 많고, 청결하지 못한 대소변 습관과 성생활, 또는 장내 세균이 회원부와 질을 통해서 상행성 감염을 일으켜서 발병하게 됩니다.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의 결핍으로 요도와 방광 내층이 얇아지면서 감염과 손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급성 방광염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라면 초기 항생제 치료로 해결이 잘 되는 편이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발이 반복돼서 만성적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 방광염은 1년에 3회 이상 방광염이 재발하는 경우입니다. 항생제를 장기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더 어려워집니다. 저를 찾는 환자분들은 만성 방광염 환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장기간 고통에 시달리다가 항생제 치료로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할 때 저희 한의원을 찾게 되는 거죠. 치료는 다른 방광염에 비해서 가장 쉽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엄밀히 말하면 염증이나 세균 감염, 다른 기저질환이 없이 방광 기능이 약해지고 과도하게 방광이 민감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소변을 자주 보고 급하게 소변이 마려운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증후군인 거죠. 방광이 예민해지면 배뇨통이나 방광 통증은 없지만 시도 때도 없이 소변이 마렵고 참기가 어려운 절방뇨가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화장실에 가는 도중에 소변이 나오거나 소변 후에도 개운치가 않아서 화장실이 없는 장소에서는 극도의 불안감을 갖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데요. 주로 중년 여성에게 많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20, 30대 젊은 층도 최근 많이 늘고 있어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외출에 대한 불안감이나 자신감의 저하, 특히 불면증과 우울감을 심화시키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과민성 방광 환자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우울증의 빈도가 3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과민성 방광은 방광 근육의 탄력을 회복하고 배뇨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치료의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방광염 중에서 가장 난치성 질환인 간질성 방광염입니다. 이 만성화된 방광염 중에서 환자를 가장 괴롭히는 질환이 간질성 방광염인데, 간질은 발작의 의미가 아니고 방광벽의 공간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과 다양한 소변 증상이 나타나는 의미로 간질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는 원인 불명의 비특이성 방광염으로 방광 점막 벽을 이루는 심층 부위가 섬유화되면서 굳어지고 탄력을 잃게 돼서 방광 용적이 줄어드는 질환입니다. 간질성 방광염 환자들은 하복통이나 요도 통증, 빈뇨, 급박뇨, 야간뇨, 잔뇨감 등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시간 간격으로 방광에 소변이 차오르면 마치 예리한 칼로 찌르 듯한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소변을 참으면 더욱 극심한 통증으로 소변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자주 보게 됩니다. 배뇨를 하고 나면 통증이 좀 감소를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하루 종일 밤낮 없이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은 방광염 중에서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큰 고통을 안기는 난치성 질환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주지만 쉽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병원 쇼핑이 아주 많은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입니다. 젤미론, 펜폴이나 진통 성분이 있는 약들은 복용해도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방광 수압 확장술이나 보톡스 주사, 레이저 소작술 등의 시술적 요법도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반복되거나 호전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진통제 의존의 악순환,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환자들이 자살 충동을 호소하기도 하는 난치 질환임에는 분명합니다. 일중환에서의 방광염 치료는 일시적인 증상 개선이 목표가 아니고 만성화되어 약해진 방광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한 치료 목표입니다. 주치료 처방인 충녀탕은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회복하는 육미주양탕을 기본으로 해서 소변을 개선하는 복분자나 오미자와 또 천연 항생제로 불리는 금우나 포곡룡, 용규, 토복룡, 마취연, 지부자 등 그런 20여 가지 천연 약재를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또 건강 상태에 맞춰서 가감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환자에 따라서 침이나 열 치료와 약침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방광염 치료제 충녀탕은 단지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기능 저하된 장기의 회복과 방광 기능과 자율신경의 정상화, 면역력을 높여서 근본 치료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제 만성 방광염, 과민성 방광, 간질성 방광염은 더 이상 난치병이나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손상된 방광 기능과 방광 근육의 탄력성을 회복시키는 것과 함께 간장, 신장, 위장, 비장 등 방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변 기관의 기능까지 같이 개선하는 것이 소변 증상과 방광 기능의 회복, 그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방광 질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